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어느덧 지긋지긋했던 3년이란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는 듯한 2023년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코로나의 감소로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오늘은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위한 암 환자, 중증 환자, 치매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 중증 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 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의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병원의 의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공제 혜택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는 좀 차이가 있고, 세법상 장애인으로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말 정산 시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공제용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장애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해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암 환자나 등 중증 환자인데요. 제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제출 서류는 암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그래서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고요. 온라인 상으로서 또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의료기관,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인데요.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은 다시 해야겠죠.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라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암 환자는 5년 동안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범위는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환자의 범위는 모든 암에 해당되고요. 중증 심장 질환자로 개심술이나 수술을 한 경우나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환자 등의 중증 환자는 암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인적 공제를 받는 중에 추가 공제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 공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상은 동거가족 중 나이 제한 없이 추가 공제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의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세법상 제51조에 해당되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장애인의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요.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거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상이자나 유사한 자도 장애인으로 판정을 해서 인적 공지를 받을 수 있죠. 1호 내지 3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장애인으로 세법상에서 언급 인적 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면 되겠죠. 이어서 2022년 연말정산에 따른 달라지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즉 이는 2023년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지 볼 수 있죠. 이 연말정산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관련된 종이나 서류들을 준비 없이 온라인 선상으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올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인상이 되었죠. 202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마찬가지로 상향되었는데 1900, 5천만원 이하는 15%, 190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2%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1년에 한해서 적용되었던 공제율 5%포인트를 22년 말까지 1년 연장해서 올해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20%고요. 초과는 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이 되었는데요.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그래서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 자금 월세세 공제율도 40% 정도로 상향이 되었고요.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가입 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이고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되겠고요. 납입 금액은 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적용 기한은 23년 올해죠. 12월 30일까지 가입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수가 선천성 이상 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및 규정도 이렇게 소득세법에 따라서 금년도 즉 22년에 달라져서 23년 1월 연말정산 시에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또한 되었는데요. 이 또한 적용 기한은 23년 금년도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 중증 환자, 치매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면을 빌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환원분들이 하루속히 조속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아울러서 지병을 모든 병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이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원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꿀팁을 안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자료에 관련된 출처는 정부 24시나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죠. 한국 납세자 연맹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1월에 정기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즉 5월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